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이때쯤 전량 매도하고 추세도 좀 깨진 것 같고 주의평상 전추에 좀 많이 오바를 해서 일단 전량 매도하고 기다려 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 사이 신용이 최고점이었고 신용 물량이 빠지면서 큰 손들의 물량도 수익 실현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목균형표의 구름의 모양상 정배열이면서 캔들이 푸른 구름에 닿았을 때는 거의 확률상 한 90% 이상은 다시 재반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비록 이번 주는 지난주는 되게 아쉬웠지만 다음 주는 크게 반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땐 팔아야 되고요. 팔 땐 팔아야 되고 또 살 땐 또 사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업종의 어떤 제약 섹터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바이넥스는 빠졌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신용을 그렇게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신용 물량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 물량으로 인해서 주식이 좀 무거워졌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털리면서 가벼워져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봐야 될 게 지표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 파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제가 그때 RSI 정도 말씀드리면서 파실 만큼 또 파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RSI가 과열에서 이탈될 때 파시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에는 또 빠질 만큼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BII 지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신용은 늘어났고 네, 좀 불안해 보입니다. 사실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주의평을 보시면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흐름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운시팅, 그러니까 너무나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음 주는 테크윙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의평을 이탈하고 그 다음 주는 보통 이탈한 만큼 다시 올라와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흐름, 엔비디아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테크윙은 다음 주는 조금 좀 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신용이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고
그 사이에 큰 선물량이 살짝 빠지긴 빠졌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주의평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의평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이 빠지고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 거의 70% 80%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테크닉이 빠진다면 만약에 빠진다면 이 붉은 구름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한 4만원 정도까지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초반에는 매도의 관점보다는 지켜보시다가 붉은 구름에 부딪혔을 때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으니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넥스는 다음 주에 약진할 것이다. 3천당 제약은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이 붉은 구름 라인까지도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단지 21일평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면 조금은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력들이 조금 샀다가 다시 좀 내리는 모습, 그리고 신용은 계속 올라가고 RSI는 계속 꺾이고 있다. 21일평 지지하고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면 조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이 61일평은 아직은 괜찮지만 계속 약간의 하락하는 캔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도 하락하고 여기도 하락하면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제가 저번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매일매일 분석하다가 계속 제 말씀을 듣고 또 버티다가 또 못 파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21일평 이탈하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간다는 제주반도체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도 고점을 찍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버틴다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매수 매도가 좀 필요하다.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결론은 바이넥스는 좀 약간의 약진을 할 것이다. 3천당 제약은 21일평을 잘 보시고 이탈하면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크닉은 초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등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도 괜찮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점점 61평도 조금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코스닥도 61평도 상승 추세에 있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괜찮긴 한데요. 바이넥스나 뭐 삼천당이나 뭐 테크잉이나, 네. 어떤 많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다시 눌림목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넥스 약진, 테크잉은 하락 이후 재반등,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21평을 잘 확인해서 이탈을 하는지, 네, 잘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무조건 이탈해서 시작을 하겠네요. 일단 반등하면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고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